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요? 네. 저는 불나방처럼 사랑을 하는데 거의 몸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미쳤어 진짜. 불지옥에 빠졌죠. 아 정말 동성애를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설명하자면 이것은 네네. 지금 퀴어 방송 87화 네. 아마도 87화고요. 네네. 그리고 이것은 지난 지부장 서울 드랙님과의 날림 방송을 다시 네. 뽀뽀님과 지부장님과 그쵸. 재녹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기소개는 잠깐만 미뤄두고 불나방 이야기를 잠깐만 불나방 이야기요? 해보려고 하는데요. 불나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나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불나방이 불나방이요? 날아왔나요, 갑자기? 그쵸. 그러니까 제가 약간 뭐야, 그초야! 불나방이 왜 제가 날아와? 불나방이잖아. 제가 불나방이고 아, 네. 어떤 지옥불이 있었는데 제가 몸에 기름을 두르고 뛰어들었죠. 그 사이에? 그쵸. 아니, 그 사이에. 진짜 잠깐 사이였는데 그 사이에 그쵸. 우리 녹음하고 얼마 안 됐는데. 거의 헐벗고 아니. 자빠뜨렸죠. 괜찮아졌네요. 그래서 굉장히 얼굴도 화색도 돌고. 그래요? 그 당시에 비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불안장애가 그쵸. 있었고. 하지만 네. 그것이 나아졌을까? 그것은 아니죠. 왜냐면 사랑이라 함은 그쵸. 본디 불안한 음. 것이고. 약간 지쳐있는 상태가 약간 좀 괜찮아진 상태처럼 하지만 보이는. 네, 도취되어 있는 것이 매우 보기 좋아 보여요. 그래요? 네. 하지만 듣는 분들은 지금 지부장님도 모르고 뽀뽀님도 모를 그쵸.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우매한 이 청취자들을 위해서 자기 소개를 해야 굉장히 될 것 같네. 엘리트적인 방송이군요. 그쵸. 왜 그렇군요. 모르는지 모르겠네. 이 멍청한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준비 자료까지. 네. 컴퓨터도 있고 소래눈도 있고 그럼 다 같이. 뭘 해야 되지? 네, 자기소개를 잠깐 부탁드리자면, 지부장님께서는 지금 서울 드랙이라는 계정을 운영하고 있죠. 운행, 잘 드라이빙하고 있으니까. 버스세요. 네, 그쵸. 아주, 운영을 하고 계시면서, 수상 중이고요. 한국의 자기가 혼자 깃발을, 그쵸. 드랙 문화의 깃발을 꽂겠다라는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야심차게 시작했다가 네. 지금 굉장히 굉장히 빌빌대고 있죠. 왜냐면 사랑에 빠져가지고, 빌빌 드랙이 대수인가. 네, 하고 있고 뽀뽀님께서는 실제 아이덴티티가 뽀뽀님은 아니신 거죠? 여러 개가 있으신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드랙 아이덴티티가 뽀뽀님이신 건데 네. 오늘 이 방송에서는 뽀뽀님으로 나와주신 거죠?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군요. 저는 뽀뽀님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팬이니까. 완전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사실. 어머나. 네. 어머나. 크리스마스고 하니까 제가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어머나. 이런 것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애니 반짝이 가루라는 10색 반짝이 가루를 두 무려 분께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머. 사실 게스트한테 선물 준비하는 게 처음이에요. 정말요? 네, 방송을 와. 80 몇 화를 하면서 두 분이 이걸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뭔가 잘 쓰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그럼요. 네, 매우 유용하게 준비를 쓰겠습니다. 했습니다. 반짝이는 항상 쓸 수 있죠. 디톡스처럼 욕조에다 풀어놓고 네, 대파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괜찮다. 뽀뽀님께서는 드랙 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그렇죠. 제가 매우 팬입니다. 오늘 저도요.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고면이긴 하지만 어쨌든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는 제가 뽀뽀가 아니었죠. 네, 맞아요. 네. 네,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셨으니까. 네네. 어쨌든 또 덧붙이고 싶은 자기소개 있으시면 지금 본인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뭐 네. 있나요? 뽀뽀의 아이덴티티를 좀 소개해 주실래요? 근데 저는 좀 뽀뽀일 때보다 민문일 때가 더 많은데. 맞아. 좀. 저도 만나뵀을 때가 민문이었죠. 네네네. 네. 맞아요. 적응을 못해서인가. 아니면.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드랙 하는 사람들이 되게 좀 소심한 내향적 사람이 많은데. 원래는. 원래는. 지금 그런 느낌이죠. 지금 소심한 느낌이죠. 네, 평소에 네. 그걸 뒤집어 쓰지 않았을 때. 그래서. 뒤집었어. 드랙을 뒤집어 쓰지 않았을 때. 그래서 다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사실 저희 소속사 사장이죠, 제가.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부장님. 지금 관리해주시고 계신 건가요? 그쵸. 소래눈도 먹여주고. 네. 그럼 올 때 이거 하나 통 크게 또. 아니 나는 소래눈을 호쾌하게. 마시는 사람을 처음 봤어 지금. 소래눈을 안 마셔요? 누가 마셔요 그런 거? 아니 근데 님도 그랬어. 내가 처음에 막 소래눈 3개씩 살 때 막 소래눈을 그래? 마셔? 막 내가 이랬단 말이야. 그때부터 마시기 시작했나? 내가 영업했어. 누가 마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야, 근데 나도 소래눈을. 이마트에서 막 벌크로 사가지고 마시고 그랬는데. 진짜? 그러면 저도 오늘 한번 마셔보기로 네,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저도 한 번만. 이게 생각보다 상큼해. 정말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헐.
그죠? 괜찮죠? 괜찮은 저도 건가요? 오늘부터 네. 정말? 카페인도 없고 굉장히 청량하고. 오늘부터 청량한 그쵸, 네, 그쵸. 반해버렸네요. 음. 네, 굉장한 맛이 나네요. 네, 여러분 소래눈을 드십시오. 그래서 오늘 방송 주제가 뭐였냐면 원래는 아니 들어봐. 원래는 지부장님이랑 그쵸? 그 지난화의 망신 방송이 드랙과 여성 혐오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조졌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리타는 너무 우울증이 심했다. 그리고 약을 왜냐면 끊었거든. 그리고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네. 그리고 지부장님은 불안장애가 심했다. 그쵸. 그래가지고 둘 다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집에 간. 어떻게 되겠죠? 이러고 맞아. 집에 간 것이에요. 어떻게 되지 않았어. 네.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보니까 안 된 거야. 안 되겠다. 어떻게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이렇게 세 명이서 다시 모였는데 맞습니다. 확실히 세 명이서 모이니까 지금 뭔가 될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왜냐면 지금 할 여기 수 있어. 텍스트가 있어. 그럼, 보면. 네. 그보다 우리에겐 글리터가 있으니까. 네, 맞아, 그쵸. 맞아. 맞아요. 우리 그 얘기하죠. 여성 괴물 얘기하죠. 맞아요. 맞아요. 네. 일단 맞아. 감상평을 말해주시죠. 존나 지려요, 씨발. 존나 지려. 일단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모르시는 우매한 그 정치자분을 위해 제가 또 설명해드리자면 네네. 여성 괴물이라는 그 굉장히 존나 멋진 드랙 쇼가 있었는데 언제였죠? 10월 10월 20일? 10월 막 아니야. 언제였지? 할로윈 전이었어. 10월 25일. 20 며칠이었어요. 아 맞아요. 아마 그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일요일이었는데 그 웨어하우스에서 그쵸. 한 6명? 그쵸? 네. 6명의 드랙 퀸이랑 킹 분들이 네. 이제 같이 공연을 한 네. 그 행사가 이제 그 움직씨 그분이 주최하신 거 맞죠? 아니요. 여성 괴물에서 그냥 여성 괴물에서 한 거예요? 네. 아, 움직 씨랑 같이 이제 그거 책 책 그냥. 판 거 그죠? 원래는 그 행사가 여성 괴물이랑 행사가 영화를 트는 그런 행사인데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이번 6회인가요? 4회였어요. 아, 4회. 네. 4회 다 틀리네, 씨발. 편집 존나 해야겠다, 씨발. 아무튼 4회를 주최하면서 이번에는 드랙 쇼까지 같이 하게 된 그쵸. 건데. 그러니까 네. 그때가 딱 그런 논쟁이 막 불거질 때였어요. 스카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여성 괴물이라는 게 아이덴티티 자체가 좀 그런 거잖아요. 그쵸. 여성이 존나 무서운 그러니까 이제 뭐 육체를 가지고 그쵸. 약간 그런 그 거잖아요. 바바라 크리드의 개념이죠. 그쵸. 네. 근데 이제 드랙이 어떤 그 교차성의 네. 그 스카들의 네. 어떤 문화처럼 되어가지고 아예 그걸 차용해서 네. 그 어떤 그런 의미가 있었죠. 뺏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그쵸. 논쟁도 있었고, 그 여성들의 개념인데 스카들이 뺏어갔다라는 그런 논쟁도 있었고, 맞아. 어쨌든 시간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쇼가 있었어요. 갔는데 애초에 저는 사실 그런데 갈 생각 별로 없었는데 드래킹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아장맨 네. 너무 좋아. 갔는데 네. 와 진짜 존나 지리고 왔어요. 진짜 그냥 지리고 왔어. 그냥 지렸어. 존나 여러 번 지린 다음에 한국에 이런 행사가 있다니 정말 나는 지릴 자격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그 리뷰를 쓰려고 했는데 여러 번 너무 많이 지리는 바람에 제가 근데 어디 기고를 한 글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 블로그에서 잠깐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딴 그 해외 어디에 실리는 글인데 아무튼 그런 것이 있고 이번에 또 행사하죠. 네. 네, 이번에 25일 날 앵콜 공연. 12월 25일에 네. 앵콜 공연. 네. 크리스마스에 뭔가 사실 저희가 저번에 적자가 나가지고 뭐라고? 그렇게 오지고 지리는 공연에 왜 적자가 났을까? 진짜 인간들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니까 그래서 말이에요. 약간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이번에 그 4.5 행사로 네. 한 번 더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쇼걸들은 비슷하고 그러니까 저번이랑 라인업은 거의 비슷한데 한 명 더 추가되고 네. 저도 네. 합니다. 저는 저는 지부장님의- 데뷔는 아니지만 저는 네. 굉장히 간을 보고 있어요. 데뷔를 되게 오지네요. 네, 오지게 하고 싶어가지고 맞아. 지금 되게 그 간 전에 보고 해야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단체 무대 하나 같이 하는 정도 그래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지네요. 25일 날. 너무 기대되고 저는 진짜 18일 예매를 놓칠까봐 그러니까 트위터 닉네임 바꾸셨더라고요. 맞아, 닉네임이 맞아. 18일 예매예요. 제가 놓칠까봐 이런 거 저 예매 운이 정말 안 따라주거든요. 아. 네.
근데 저번에 하신 거면은 진짜 예매운 좋으셨던 건데 30분 만에 돈 났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왜냐면 제가 밤샜으니까요. 어머나. 괜찮아요. 할 수 있을 거 이번에도. 할 수 있어. 네. 어쨌든 맞아요. 시간에 이번에 좀 수용 인원이 좀 많습니다. 네. 저희가 네, 좀 룰랄에서 넓은 하는 곳에 거니까. 룰랄에서 하기 때문에. 긴장이 매우 되네요. 그것 때문에 일까지 뺐는데 어쨌든 어머나 맙소사. 우리 어떻게? 그니까. 네, 사실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존나 잘해야지. 아이고, 존나 큰일이네. 좆빠지게 존나 잘하세요. 그래야겠네. 진짜. 있는지도 없는 좆 다 빼세요. 그렇네요. 모르겠네요. 모르겠네요. 진짜 모르겠다. 어떡하지? 또 지부장님 행사 하나 준비하시잖아요 이번에. 네, 저희 송년회 합니다. 그냥 이제 소소하게 드랙 송년회. 네. 네. 그냥 같이 모여서 드랙에 대해서 드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야기 뭔 이야기 할 건데 그냥 서로 존나 제일 예쁘게 꾸미고 가지고 그냥 예쁨을 그냥 떨칠 뽐내는. 거잖아. 그거죠. 그게 그냥 다지 뭘 이야기를 해. 그게 그게 이야기죠. 화장하는 그런 행사. 그냥 네. 원래 드랙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외로워가지고 외롭고 소심하고 내향적이고 그치,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핑크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런 기회 하나하나가 네. 소중하고 만나서 이제 화장하면서 되게 드랙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정맨이랑 찰리가 와가지고 그렇구나. 뭐 저도 가요. 약간 발표 같은 것을 하신다고. 아 재밌겠다. 오. 네. 발표인가요? 공연인가요? 공연은 아닙니다. 공연은 야광봉은 우리 필요 뭐지 없는. 25일 날 그거 준비하는 게 빡세가지고 아마 하나도 못할 것 같고. 아 근데 사실 제가 그 20살 초반에 그 이태원 문화에 굉장히 심취해서 뭐 온갖 트랜스 공연이나 네. 드랙 공연을 보러 다녔어요. 1년 내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어져 있어서 사실 여성 괴물이라는 행사 자체에 네네. 별로 흥미가 없고 네네. 가봤자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새로운 포맷이었고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내가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 그러면 씨발 18일 예매가 존나 터져가지고 난 얘 못하는 거잖아. 내가 왜 지금 홍보를 해야 돼? 안 할래. 아니 때려칠래. 지금 안 할래. 안 할래. 갑자기 그렇게 또 안 해. 태세를 전환하시면 안 해. 안 됩니다. 새롭고 뭐 어쩌고 아니 필요 없고 하지마 너네 예매 하지마. 적자를 메꿔야 돼. 내 알아서 할 거야. 난 내 알아서 내 예매할 때 할 거니까 너네 알아서 해 그냥. 귀찮아. 아니 저도 되게 그때 걱정이 엄청 많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요새 좀 이제 이태원 다니면서 쇼를 엄청 많이 봤는데 올해 들어서 근데 이제 막 되게 프로 킨들이라고 하잖아요. 막 키퍼 무대도 쓰고 뭐 쿠시아나 뭐 그런 분들 무대를 너무 많이 보니까 이제 좀 지겹죠? 그 약간 좀 비슷한 게 있긴 있죠. 근데 지겹지?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항상 좋아요. 1년간 봐봐라. 지겹지? 아직 1년이 안 차서 그런 거. 어. 근데 막 그런 쇼도 막 무료 입장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게 돈을 비싸게 받지 않잖아요. 그런 클럽들이. 그리고 근데 막 우리가 존나 족밥인데 다 2만 원이나 2만 받아도 2만 원이나 받고 받을 가치가 있어. 그래도 되나? 왜냐면 김치 공연이 2만 원이었거든. 그니까 김치? 김치 족밥이에요. 김치 족밥이고요. 진짜 씨발 여성 괴물 개짱입니다. 아니 진짜 족밥이에요. 아니 대체 뭐가 그렇게 방송 나가도 좋으셨던 되는 거예요? 겁니까? 아니 왜 내 맘이지 씨발 내 방송인데 싫으면 듣지 마. 아니 알바야? 맞아. 그건 맞아. 그래. 뭐가 그렇게 좋았냐고요? 그냥 다 좋았어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돈 그렇게 처바르지 않은 공연이 너무 좋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날 것을 너무 맞아. 좋아합니다. 진짜 네. 날 것이었어. 근데 네. 우리 그렇게 거기서 오는 에너지가 좀 있었죠. 네, 그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자기들끼리 너무 좋아서 하는 그 에너지가 맞아, 너무 맞아, 좋아요. 맞아. 그게 그래서 있었던 것 같아. 관객들도 다 그랬고 그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 회도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여성괴물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네. 왜냐면 제가 계속 얘기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여기만 10분 내내 할 것 같아서. 나중에 더 얘기해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맞아요. 피드백은 뭐 네. 맞아요. 드래킹.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지부장님이 여성 혐오랑 드랙 얘기 하자고 했을 때 뭘 그렇게까지 드랙 혐오가 심하다고 네네. 나하고 얘기를 하자고 하나. 왜냐면 나는 좀 옛날 사람 같더라고요. 나도 몰랐는데 그랬는데 요즘 그 저희 동아리 애들이 드랙 얘기를 네.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드랙이 여성 혐오라서. 아 진짜요? 네. 어떤 동아리예요? 저희 동아리 퀴즈요. 네. 퀴어예요? 네, 퀴어 동아리요. 퀴어 동아리? 퀴어 동아리인데 요즘 동아리에 그 젊은 애들이 젊은 애들. 새내기 애들이 네네. 막 그 드랙 뭐 루프로 같은 거 되게 여성 혐오이고 네. 뭐 드랙 자체가 되게 여성 혐오라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되게 꺼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되게. 맞아, 그런 맞아. 분위기가 요즘 있나 봐요, 실제로. 있죠. 네. 트위터 같은 데서도 그렇고. 네.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 아예 팔로우를 안 하니까 몰랐는데. 네, 맞아요. 이 또 미무님, 뽀뽀님이 쓰신 이 글 보니까 확실히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그 지부장님이랑 그때 얘기했을 때도 그렇고. 최근에 조금 더 막 그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유튜브 같은 데에 서울 드랙 어쩌고로 되게 많이 뭔가 찍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바이럴 되고 그다음에 막 허차밍님이랑 같이 영상 찍었을 때 거기 댓글에 엄청 막 감론을 하기 심했거든요. 뭐라고? 왜 이거 여성들이 코르셋 막 그런 거를 왜 하냐, 너네가 왜 다시 하냐, 그리고 뭐 이게 백인들이 블랙페이스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뭐 여성들의 꾸밈 노동을 그러니까 남자들이 굉장히 막 조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 약간 여혐이고 너네가 페미니스트일 수 있냐, 드랙이 여혐인데 그것을 막 하면서 약간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죠. 그리고 또 뭐 처음엔 진짜 별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줬는데 내가 뭐 서울 드랙 한다 뭐 어쩐다 했을 때 드랙이 뭐야? 그럼 나는 너무 간절했거든요. 그냥 나랑 같이 드랙 얘기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기면 좋겠다. 이게 참 맞네 이제. 루폴 드랙 레이스를 함께 볼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 바람으로 약간 시작한 건데 어디 있었어? 나도 그때 한국에 있었는데. 아 그래? 나 집에 있었지. 대체 어디 있었어? 집에 있었다잖아요. 집에 있었지. 그래서 요새는 너무 또 이제 얘기가 많아지니까 이제 또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이거를 왜 내가 해명을 해야 되지? 그냥 재밌으려고 하는 건데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 드랙이 여자라며? 막 다들 막 경악. 여자라며? 여자가 어떻게 그것도 있고 막 여자들이 하는 거라며? 웬일이야? 여자들이 여성혐오 생산하는 거라며? 그쵸. 웬열? 그런 식으로 들어. 난리가 난 거예요. 배신자. 배신자 맞아. 되고 막 또 최근에는 또 제가 다른 단체 활동을 하는데 이제 그 여성 단체 활동을 해요 제가. 근데 거기서 막 뭐 이상한 논란이 있어가지고 막 얘네가 뭐 다른 단체 사람들이랑 드랙하면서 뭐 친목질을 했다. 그러면서 막 무슨 그러니까 제가 네가 한 건데 그냥 너만 한 건데. 저는 그냥 개인이에요. 제가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책센터에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 드랙은 약간 취미로 하고 그다음에 전국 디바 협회에 이제 그 감나무님도 그 대표이지만 그냥 취미로 드랙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여성개념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막 우연한 계기로 만나고 그래가지고 같이 드랙 얘기하고 그냥 친한 거. 그리고 같이 이제 막 뭐 되게 조그만하게 행사도 같이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얘네가 유착 관계에 있다. 그냥 사적인 관계가 되게 정치적인 걸로 그쵸. 변질돼서 그래서 얘네가 확대되는구나. 같이 드랙을 하면서 뭐 어쩌고 뭐 음모를 꾸몄으며 그 다른 여성 단체가 뭐 물든다. 드랙을 안 해가지고 그 친목질을 안 해가지고 어떤 웬일이야. 여성주의 그 판에서 뭔가 따돌림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힘이 있어요, 님들이? 나도 내가 그런 힘이 있는지 다 몰랐어. 그렇게까지 힘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힘이 있었으면은 뭐 지금 가부장제 좀 어떻게 좀 해줘요. 미안한데. 뭐 어떻게 가부장제 좀 따돌림 좀 시켜봐요. 그래. 그러니까 뭐 해체 좀 해줘. 미안한데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냥 가해자들 감옥에 쳐넣겠지. 그런 정도로 힘이 있었으면 은혜버리자 가부장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게 어떤 신변 자체에 그러니까 뭐 서울 드랙이 뭐 이랬다느니 저랬다느니 이런 식으로 뭐 서울 드랙이 한사성이라느니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막 되게 개인적인 공격이 약간 들어온 거예요. 막 계속 막 멘션 보내면서 막 해명하라 이러면서 뭘 해명해 내가 해명할 것이 없는데 저희는 그냥 친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밥 먹고 놀았습니다. 저희는 밥 먹고 같이 드랙하고 화장했습니다. 같이 화장. 서로 화장해줬습니다. 같이 화장품 정보를 교환했고요. 그리고 페미니즘 행사에 같이 참여했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행사 열었을 때 사람 모자랄 때 가졌습니다. 근데 유착 관계래. 그래서 정말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냐면 그냥 단체 활동이라는 게 워낙 좀 그냥 피곤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정신을 좀 이렇게 갉아먹으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뭔가 내가 재미로 하는 어떤 취미의 영역이고 그냥 친구들이랑 모여서 노는 커뮤니티 같은 거가 막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니까. 네, 요즘 그냥 분위기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약간 환멸이 나더라고. 그래서 약간 조금
서울 드랙 페이지 계정 관리하는 걸 좀 쉬었었죠. 저도 프라이드 페어 약간 오프라인 활동 위주로 하고. 프라이드 페어도 님이 한 거였어요? 저희 같이 했죠. 거의 주동자고 여기가 저희가 거의 TF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 서울 드랙이 뭐 대단한 뭐 단체가 아니라 그냥 드랙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프로젝트 단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라이드 페어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뭐 디자인은 누가 해주고 누가 뭐 이거 투두리스트 만들어서 좀 예산을 짜주고 막 이런 식으로 오지네. 해서 네네 그런 식으로. 그때였어. 근데 프라이드 그때 프라이드 페어 진짜 급하게 했고 2주 반? 네, 그리고 뭐 행사 같은 것도 여성 괴물도 그런 식으로 뭐 붙을 사람 해가지고 하고 뭐 페이스북 관리할 사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유튜브 편집해줄 사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일을 하거든요. 그냥 뭐 취미 공동체죠. 근데 되게 뭐 일단 이름 자체가 엄청 오피셜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님들이 하는 일이 본업이 또 따로 있으니까 더 시비랄까 뭔가 그런 정치적인 음모랄까 막 그런 이야기들이 붙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그 윤선민무님이 쓰신 글 네네. 보는데 여기 어떤 분이 지적해주신 지점들에 대해 저도 진지한 고찰을 해봤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던 거예요 처음에?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났어서 기억이 안 나는 거? 그 되게 그냥 사람들 많이 하는 말을 제가 엄청 길고 장황하게. 제가 이 당시에 이거를 쓰기 전에 그 한참 트위터에서 되게 그 조롱이니 막 놀림이니 막 드랙이 여혐이다 블랙페이스다 막 이런 말들이 난무할 때 제가 그런 트윗들을 인용할티로 되게 막 조롱했어. 놀리고 조롱하고 얘네 봐라 얘네 바보다 막 이러면서 놀렸는데 그때 좀 이렇게 왜 그분들은 되게 포인트가 어긋난 데서 비난을 하세요. 근데 어쩌다가 이 트윗에 제가 이 발견한 트윗에 되게 이거는 생각할 거리가 있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존댓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의하고 좀 이런 식으로 나왔더니 이분이 또 이렇게 좀 진지하게 이거를 우리가 오늘 읽어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네, 뭐 그러세요. 내가 읽을까요? 아니면 민무님 읽을래요? 이걸 제가 쓴 것만 읽을까요? 네, 뭐 누가 읽어 상관없는데 지부장님 그러면은 그때 그분이 쓰셨던 거를 조금 지금 찾고 있어. 여기 있다. 이분이 레디컬 페미니즘 스쿨이라는 어떤 레디컬 페미니즘의 입문 같은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젠더론에 대한 레디컬 페미니스트의 입장, 그리고 그 드랙에 대한 입장? 본인의 입장을 되게 길게 써주셨어요. 세 줄 요약하면? 그게 불가능한 그겁니다. 이게 되게 그 이미지도 많고 네 부분으로 나눠서 굉장히 장문의 글을 써주셨는데 너무 읽고 싶다. 진짜 재밌어요. 읽고 싶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뽀뽀님이 글을 쓰신 거군요. 저 잠깐만 제 잠바 주머니에서 핸드폰 좀 꺼내주시겠어요? 이거 다시 읽어볼래? 아니. 단호해. 이게 잠바예요? 네. 그러니까 개그 콘서트에서 이제 여장을 하는 것이나 어떤 CD라고 하죠. 크로스 드레서들이 뭔가 여성의 모양을 하고 되게 본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약간 그런 이미지들을 갖고 와서 여성에 대한 조롱이나 비난으로 받아들여지고 성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왜 읽기 힘들어? 그리고 여성에게 바지가 허락되게 된 것은 페미니즘 운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게 주된 요지가 드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레디컬 페미니즘에서는 그 꾸밈 노동이 굉장한 억압이라는 문구를 밀고 있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근데 드랙 퀸들이 그것을 차용을 해서 풍자를 하고 희화화를 한다는 것에 굉장한 불만을 느끼는 거죠. 그것을 상품화하고 레디컬 페미니즘 입장에서는 싸우고자 하는 그 운동의 정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드랙이라는 요지였는데요. 네.
그리고 또 레퍼런스로 당연하다시피 그 루폴의 드랙레이스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루폴만 봤을 때는 여성 혐오적인 요소들이 저도 꽤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도 그냥 동의한다고밖에 막 육아 쉬메일 같은 거라든지 한참 논란이 됐었던 그게 뭐죠? 루폴이 그런 이렇게 퀘스트 지령 같은 거를 주기 전에 이렇게 영상으로 막 육아 쉬메일 이러면서 막 뭐라 하는 게 있는데 쉬메일이라는 그 게 타이라 거기 그 쇼에서 타이라스 뭐 메시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아 쉬메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쉬메일을 좀 조롱으로 쓰는 거죠. 네. 원래 쓰이는 쉬메일은 그러니까 SHEMAILE인데 메일을 받았다 해가지고 MAIL로 해서 발음 똑같이 말장난이 미친 사람이죠. 왜 난 이게 좋지? 그죠? 근데 이런 걸 재밌다고 왜 난 이게 좋지? 아니 근데 거기서 문제는 쉬메일이라는 것 자체가 포르노 사이트에서 통용되는 단어잖아요. 맞아. 그런 게 있어요. 카테고리죠. 근데 그게 트랜스 사회에 해가 되는 컨셉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굉장히 섹슈얼라이즈 되고 트랜스 커뮤니티에선 그렇게 달갑지 않은 단어인 거예요. 혐오 단어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이것도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됐었어요. 이제 다른 걸로 바뀌었는데. 맞아. 카르멘 카레라랑 그 트랜스 여성 퀸들이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막 루폴이랑 문제가 생기고 루폴은 또 이렇게 굉장히 페이버리티즘이 그 최애를 좋아하는 감싸고 도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또 드라마가 생기고 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지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막 서로 비치라고 부르고 호어라고 부르고 뭐 창녀 피시하다 뭐 이런 얘기를 그거를 피시하다를 한국어로 바꾸자면 어떻게 될까요? 여성스럽다 그냥? 네, 여성스럽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러니까 되게 그 직설적으로 보지 냄새가 난다 그런 거죠. 근데 피쉬인 거는 그 게이들이 상상하는 여성 성기 보지의 냄새는 비린내가 날 것이다라는 상상에서 생선의 비린내가 난다를 쓴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굉장히 여성 혐오적인 단어라는 것에 저도 되게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동의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드랙은 여성 혐오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쵸. 그런 거 한두 개만 잡아서 꼬투리를 잡으면 근데 저는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드랙에서 드랙 문화에서 여성 혐오적인 요소들이 있는 건데, 저거 조금 여성 혐오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쟤네 다 여성 혐오 하는 애들이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그냥 액면가만 보고. 그러니까 좀 불쾌하다고 여겨질 수가 있을 거는 같아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약간 뭐야 저게 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내가 여성으로 살아온 그런 게 있으니까 꾸밈 노동에 대해서 엄청 억압을 받았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남자들이 막 저거를 가지고 막 과장을 하는 거가 딱 오펜시브하게 느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 그렇다고 해서 막 저게 다 여혐이고 막 저런 거 페미니스트는 이걸 좋아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못 좋아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를 굳이 쓸 필요가 있나? 그게 좀 소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처음에 저도 막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가지고 막 아니다 드랙도 되게 페미니즘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막 주장을 하려고 저도 애를 썼는데 요새는 그냥 페미니즘? 드랙? 네네. 드랙. 그러니까 드랙이 페미니즘적으로 어떤 정치적 행위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뭐 우리 그때 처음에 녹음했을 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뭔가 그런 식으로 되게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은 그냥 재밌는 거다. 재밌는 거고 어떤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좀 규범 외에 어떤 되게 경계의 인물 같은 걸 계속 그려내는 거잖아요. 저도 그게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퀴어적인 그 엔터테인먼트? 팝컬처, 퀴어컬처 같은 거를 만드는 거고.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걸 좋아한 거는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이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냥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가족을 선택한다? 그런 되게 약간 낭만적인 그런 게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새로운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그걸 수행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는 성별에 상관이 없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껴져서 저도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서울 드래그 시작한 거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뽀뽀님의 경우는 어때요? 네. 드래그 좋아하는? 드래그 좋아하는 이유? 그 전에 저는 이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까 소모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부장님이. 그게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실은 그분이 장문에 글을 써주시고 저도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서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던 오마드와 털프의 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우리가 다 익숙하고 이미 많이 지쳤다시피 그 혐오를 원동력으로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소모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치죠. 여기에 다 대응하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이론적으로 막 이론화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피곤하면 그냥 다 버리고 나는 좋아하는 거 할 거야. 나는 내 최애가 짱이야. 좀 이런 멘탈리티로 좀 회복을 했다가 좀 에너지가 돌아오면 다시 이렇게 논문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워마디즘이라고 하잖아요. 워마드 레디컬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그분들의 그 젠더론 같은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분이 엄청 자세하게 그 글을 써줘서 가지고 그거를 이제 읽었는데 어떤 젠더를 그 스펙트럼으로 보지 않고 그게 좀 전 되게 좀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성차를 딱 두 개로 보는 게 그러니까 인터섹스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뭔가 다른 그 스펙트럼으로서의 그걸 증명해주는 정도는 아니다. 왜냐면 수가 엄청 작으니까. 좀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젠더 퀴어 몸 위주로. 그러니까 젠더 퀴어라는 것은 그냥 그 사회가 나눠둔 두 가지의 성별에 그냥 모든 성별들을 이렇게 박스에 넣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성차 두 개로 가지고 진짜 여성 남성을 약간 분리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해야 되지? 맨이나 우먼의 그러니까 남성 여성의 성차가 게이 레즈비언보다 우선이다.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아예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죠. 인권의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누가 누구를 챙기고 막 나는 여자니까 여성 인권만 챙기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크기를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맞아요. 되게 그러니까 화력이 세잖아요. 이번에 하리수 씨 논쟁 같은 거에서도 맞아요. 보니까 너무 댓글이나 좋아요 수가 되게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페미니스트이고 그거에 관련된 어쨌든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게 아예 뭐 남자들이나 뭐 일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이제는 뭐 너무 익숙하죠. 그냥 뭐 어쩌라고인데 약간 내부에서 이렇게 페미니스트라는 어떤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막 너무 하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땠어요? 좀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소모되는 에너지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존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같이 연대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너무 이제 스카 권충과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레디컬 이런 식으로 딱 워마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안 그래도 조그만한 페미니스트들끼리 그런 것들이 되게 소모적이라고 느껴지고 되게 좀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인권 운동을 하는 건데 왜 우리끼리 싸우지 하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쪽에서는 예를 들면 드래그의 여성성을 뭐 꾸민 노동이라고 보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드래그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성의 과잉. 그걸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면
뽀뽀님께서 여기서는 뭐라고 썼냐면 그런 노동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더 그걸 예를 들면 그걸 페미니즘적으로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나? 그게 실은 이 얘기를 더 먼저 하고 싶긴 했는데 드랙 문화와 드랙이 가지는 그 운동적인 양상 같은 것이 실은 엄밀히 따지자면은 그렇게 페미니즘이랑 교차점이 있을 뿐이지 그렇게 페미니즘과 여성 인권 운동의 범위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근데 이게 논란이 되는 지점은 드랙 문화 안에서 그 여장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젠더에서 시작하던 간에 여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거는 또 그 퀴어 사회 안에서 그 게이 남성이 제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랑 또 비슷한 문제인데 여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여자이기 때문에 이게 페미니즘 운동장 안에서 이슈가 되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드랙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운동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기는 했는데 그 페미니즘을 위한 여성 인권을 위한 운동은 아니라는 거죠. 드랙하는 게 오히려 예술하는 거에 더 가깝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술하고 퀴어 인권 운동. 그러니까 자기를 좀 표현하는 방식이고 그것에 뭔가 항상 정치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자기 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좀 극대화했을 때 그것이 여성성이라고 좀 해석될 여지가 많은 것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 저는 처음 드랙쇼 봤을 때 엄청 해방적인 느낌. 그렇죠. 되게 좀 놀랬거든요. 막 그러니까 내가 여성인을 보러 가는데 막 페미니즘적이다 이런다고 보러 가냐고. 그러니까, 존나 좋아서 그냥 보러 가지. 그냥 재밌잖아요. 네, 재밌으니까 보러 가지. 여태까지 내가 익숙했던 장르가 아니고 뭔가 규범을 깨는 뭐지? 그러니까 일단 뭐야 여자야 남자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맞아요. 그런 거 너무 좋아요. 그런 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 맞아요. 그리고 저는 어떤 내가 드래퀸이 되면 어떨까 이런 걸 되게 많이 고민하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가 드래퀸이 되면 어떨까? 나는 뭘 해야 될까? 그런 거를 고민하게 되면서 어떤 나의 아름다움의 기준? 그러니까 내가 뭐를 했을 때 예쁠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여태까지 뭔가 내가 강요받았던 사회의 미적인 기준 말고 내가 진짜 예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드랙이라는 거를 좀 예술 형태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건 물론 게이 남성들이 어떤 여성처럼 이렇게 분장을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드랙의 그 개념이 좀 넓고 그거보다는 그냥 어떤 자기 표현의 일환?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미학을 좀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추구한 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샤론 니들스는 무섭게 보이려고 엄청 애를 쓰고 약간 징그럽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뭐 드래큘라 그런 퀸들도 있고 진짜 너무너무 핀업걸처럼 자기가 예쁜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여기 민모님이 되게 좋은 문장을 써주셨는데 여성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은 여성성 기호를 차용하는 드랙을 통해 극대화됩니다. 예술이 사회 문제를 주제로 작품을 만드는 일이라면 드랙은 사회의 젠더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문장이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어떻게 이런 걸 쓴 거야? 왜 이렇게 잘 쓴 거야? 리타님 아시다시피 그 아까 지부장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그러니까 늘 정치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예술 전공자라서 그런지 예술은 항상 정치적이다. 예술은 늘 항상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네네네. 정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 예술은 뭐 정치적인 거 아니고 그냥 예쁜 거야 이러는 작가들을 조금 막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눈 흘기기도 하고. 근데 저는 지부장님 말을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네. 근데 제 말은 그게 항상 페미니즘적으로 해석돼야 된다라는 말이 그냥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 말이 그냥 싫었다. 지부장님이 그 이후로 말씀하신 것들 굉장히 정치적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굉장히 정치적이었어. 바디 포지티브 막 맞아. 별거 다 나왔잖아. 그 내 몸은 아름답다. 뭐 자기 맞아.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뭐 맞아. 젠더 퀴어 뭐 퀴어 인권 운동 다 나왔잖아요. 정치적이죠.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고. 그쵸. 그리고 거기에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건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그 예술과 정치의 최첨단에 가 있는 문화고 장르라고 생각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민문으로 작업을 할 때도 되게 정치에 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그 페미니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성성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하고, 그냥 이렇게 보편적인 사회한테도 하고, 나한테 뭐가 기입이 됐나 이런 생각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그 드랙이 굉장히 그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성의 기호들을 아까 지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스푸키함이나 뭐 무서움이나 징그러움이나 뭐 여성 괴물적인 여성이나 아니면 핀업걸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되게 바비 인형 뭐 이런 기호화된 그런 여성성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게 극대화돼 있는 게 이미 그 여러 가지 저희의 그 감각을 통해서 그게 들어오잖아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논의를 할 때, 굉장히 잘 뽑아 쓸 수 있는 인형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네.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제가 왜 드랙을 좋아하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엄청 좀 드랙 그 문화를 좀 유토피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후에 그러니까 해체하는 말을 자꾸 쓰게 되는 게 너무 웃기긴 한데 그런 성차 구별이 다 없어졌을 때 그쵸. 그런 결여된 몸, 장애인 몸, 뭔가 비정상적인 몸 그런 몸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런 몸들이 도래했을 때 네. 결국 드랙을 보면서 그런 상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정상성 논의 같은 것도 페미니즘, 교차 페미니즘에서 많이 등장을 하죠. 그쵸. 네. 네. 그 완벽한 여성성이나 그 정상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리타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굉장히 많이 비틀고. 근데 물론 부족한 점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굉장히 르폴 드랙을 보면서도 그렇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드랙 씬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나마 지켜보면서 그건 어쩔 수 없어. 자본이랑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쇼적인 부분이 그래서 여성 괴물이 좋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적자를 내면서 자본이 없으니까 했다. 네, 정말 하고 싶은 거. 그게 언더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건 것 같아요. 네, 귀여운 뽀뽀님과 귀여운 지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2부 시작했습니다. 2부로 끊고 가는군요. 그렇게 됐네요. 네, 힘이 딸려가지고 아까부터 계속 화를 내서 지금 뭔가 좀 그 분노의 스마일인 것 같은 기분인데. 네네. 지금 어떤 글을 봤는데 그 글이 너무 화가 나서 잠깐 혈압을 좀 시키느라고 힘이 들었습니다. 네. 여성성이란 무엇일까? 그쵸. 여성성이라고 평가받는 일부 특성들이기는 하나 일부 남성들 역시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속성들 섬세하거나 다정하거나 등등의 여성적이라고 평가받는 이모님 글을 또 계속 읽어보려고 하네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열심히 쓰긴 했어요. 그때. 네. 이모님 글을 계속 읽어보려고 하는데 참 그때 이분이 드랙은 여성 혐오적이다라는 그 주제로 의견으로 드신 왜 드랙이 여성 혐오적인가에 대한 근거가 그 루드레에서 2개가 있었는데 제가 뽑아놨던 게 김치라는 드랙 퀸이 한국계 르폴 드랙 레이스에 등장한 퀸이 있는데 그러니까 피날레 때 노래를 Fat Femme and Asian이라는 노래를 냈어요. 그게 해석하자면 뚱뚱하고 끼 부리는 여성스러운 아시안이라는 뜻인데 이거를 보고 아시안 여자애들을 뚱뚱하다가 놀리는 노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신 거죠. 그러기도 힘든데. 그냥 좀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겉보기로 보신 거죠. 근데 이 노래의 배경은 그 오해를 굳이 해명하자면 그 게이 커뮤니티 안에서 비만인이나 아시안 차별 그리고 또 여성적인 게이들을 차별하는 것의 비판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을 혐오하지 마라. 왜냐면 이렇게 예쁘고 멋지고 완전 짱인 쩔어주는 잘 나가는 내가 Fat Femme and Asian이거든. 네. 그런 그 되게 인파워링한 곡이고요. 그리고 되게 인권 운동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노래인데 제목을 이렇게 지었다고 여자애들 뚱뚱하다고 놀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바이올렛 차츠키가 이 사람도 이 퀸도 그 시즌 7의 우승자인데 이 퀸의 그 어떤 룩이 런웨이에 등장했던 룩이 굉장히 이분들의 그 먹잇감이 많이 돼요. 그 워마드 털프 분들의 죽어야 사는 여자. 네, 죽어야 사는 여자라는 그 동명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주제로 그것을 주제로 과제가 꾸몄죠.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 죽은 몸으로 살아있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였고 그 다들 막 내가 어떻게 죽었지만 살아있나를 표현을 했는데 바이올렛 차츠키가 코르셋을 극단으로 쫄라서 18인치까지 쫄라서 산소통을 끼고 런웨이에 쓴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분들이 더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겉에만 보고 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드는 게 왜 코르셋을 우리가 모두 그 싫어하는 그 코르셋을 그 따옴표 코르셋 그거를 극단으로 쫄르고 산소통까지 메고 나왔다. 얼마나 여성 혐오적인가 이런 생각을 하신 건데 그 결국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완전 반대적인 말이에요. 왜냐면 바이올렛 차츠키는 저보다 진짜 리얼 코르셋을 정말로 많이 쪼이는 사람이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마 대부분의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거고 그 코르셋이라는 아이템이 갖고 있는 꾸밈 노동의 고통을 아마 그 거의 많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은 몸으로 살아있다라는 과제를 어떻게 이 사람이 해석을 한 거냐면 이렇게 이 꾸밈 노동으로 사람들이 죽는다를 표현한 결국에는 진짜 페미니즘적인 그런 해석이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풍자를 하거나 이럴 때 그 예술에서는 그 극단으로 그 혐오를 보여줌으로써 혐오를 전시하면서 미러링을 결국에는 미러링을 하는 방법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 메갈에서 미러링을 했다고 너네 혐오 집단이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바이올렛이 얼마나 그 어떤 미소진에 대해서 얘기하고 게이 컬처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뭔가 목소리를 내는 퀸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진짜 활동을 몇 년 한 것도 아닌데 되게 트위터를 하다 보면 되게 내가 꼰대가 됐다고 느껴요. 막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막 이렇게 물어뜯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러니까 어떤 비판 같은 것을 자기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에 좀 피로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여기 그 드래킹 얘기는 뭐예요? 여기 글에 써주신? 누가 드래킹 얘기를 했어요? 네, 이분이 저랑 대화를 토론을 하셨던 분이 굉장히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냥 드랙 자체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털프들이 생각하는 드랙의 여성 혐오적인 점을 온갖 그 논의를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장문의 글을 써주신 건데 드래킹 얘기도 하셨어요. 왜냐면 이거는 중요한 문제죠. 보지를 가진 사람이 남성 연기를 한다는 것. 그게 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난 전복인 거예요. 그게 왜? 근데 그게 왜? 아니야 맞아. 근데 드래킹 남자를 멋있어 보이게 하는 거다. 남자를 맞아. 전복이 아니라 이거는 남성 우월주의를 강화시킨다. 그게 왜?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걸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드랙이 여성 혐오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이렇게 그 규제를 해주셨어요.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1, 2, 3, 4. 첫 번째. 뭐였지? 맨 위에 리스트 있던데. 그래요?
뭐뭐 하지 마라. 드랙을 위해서 따로 자아를 만들어내지 마세요. 그러면 드랙이랑 무슨 그거죠? 드랙의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거 나는 아닌가요? 민문으로서 퀸은 해야 된다. 소심하고 외내향적이고 이런 사람으로서 무대에 서라는 거지. 여기다가 대고 말하셔야 됩니다. 네. 이 어컬드한 사람이 그냥 이대로 무대에 서서 뭔가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예로 든 디바가 그러니까 시스젠더 퀸이 굳이 뭐 드랙이라는 이름 붙이지 않아도 퀸이 될 수 있다고 든 얘가 마돈나, 셰어. 장난 아니야? 내 말이. 모든 드래곤의 우상. 그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마돈나랑 셰어가 사생활에서 어떻게 할지 니네가 어떻게 하냐고. 두 번째는 뭐죠? 생물학적 여성과 여성이 받는 억압을 따라하지 마세요. 그렇군요. 세 번째는 뭐죠? 여성복을 입는 것을 마치 특별한 행사처럼 만들지 마세요. 드랙을 굳이 하고 싶다면 그걸로 기존의 남성성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세요. 그럼 그냥 공격하면 되잖아. 그냥 지나가는 남자들을 공격하면 되지. 내가 왜 드랙으로 공격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4번도 이미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읽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말하는 이분들이 허용하는 드랙은 뭐냐면은 생물학적 여자가 그러니까 보지가 달려 있어야 돼요. 보지가 달려 있는 여자가 남자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남처럼 막 굴면서 그거를 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밥상을 엎는다든지 뭐 데이트 폭력을 막 약간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아무튼 여자가 남자를 따라하면서 엄청 우스꽝스럽고 바보처럼 만드는 것만이 전복이다. 라고 하시는 그건 전복이 아니고 팩트잖아요, 그냥. 그쵸. 전복은 그냥 미러링인 그냥 거죠. 360도 이렇게. 그 뭔가 좀 예술 리타님도 아시겠지만 지부장님도 알고 예술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쓸 수 있는 것인데 이분들은 그 한 가지 전략을 택하시다 보니 공격 실제 공격하기 밥상 얻기라든지 그러니까 여성적인 거를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여성적인 행동들은 여성에게는 사회적으로 억압되어 온 굴레이며 그 굴레에 갇히지 않은 당신이 그 행동들을 과장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모욕입니다. 맞아요. 약간 이게 그 드랙에 대한 비판점의 좀 논지인 것 같아요. 억압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성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긍정하지 않고 거의 뭐 진짜 네. 여자를 슬리데린처럼 뭔가 판명을 하는 정통 여자. 나는 어떻게 하면은 정통 진짜 여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난 나름 드랙하기. 내가 그럼 내가 뽀뽀할 때만 진짜 여성인가? 그치. 뭐지? 아니야 근데 치마도 입으면 안 되고 화장도 하면 안 그치. 되고 힐도 신으면 안 되니까 뽀뽀는 결국에는 진짜 안 돼. 여성의 적이네요. 그치. 뽀뽀는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억압을 답습하는 통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통 속에 뽀뽀네요. 우리가? 전 실은 근데 그걸 노렸어요. 일부러 뽀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통 속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통 속에 있는 여자라면. 뽀뽀 너무 좋아요. 뽀뽀 최고야. 감사합니다. 진짜 뽀뽀 최고야. 제가 원했던 반짝반짝. 모든 드림입니다. 근데 아, 그래서 좀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저는 또 이 문제에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난 논의에서 벗어나서도 그 젠더 이슈에 대해서 미국에 있을 때도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그 시스젠더 여성으로서 그 여성성 그 기호화된 여성성을 입고 퍼포먼스를 한다는 거 굉장히 그 뭔가 남성이 시스젠더 남성이 그 여성적 기호를 입는 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좁잖아요, 간극이. 그렇죠. 네. 우리는 막 되게 예쁘게 꾸민 그렇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그 민문이라는 사람이 놀러 가려고 화장을 하는 거하고 민문이 뽀뽀로서 화장을 하는 것도 굉장히 다르고 에티튜드도 다르고 생각하는 그 레프레젠테이션이 나타내고 싶어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차별을 할 수 있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 처음에 제가 지부장님이랑 녹음할 때도 맞아요. 그 얘기 하셨죠. 왜 시스킨이냐고 그런 게 무슨 어떻게 전복이냐고 그냥 꾸미는 거 아니냐고 더 빡세게 화장 더 진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냥 여자애가 더 꾸미는 거 아니냐고 맞아, 제가 맞아,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뽀뽀님 공연을 보고 나니까 알겠어요. 알겠어요. 뭐가 뭔지 알겠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클리어해졌어요. 어떤 건지 알겠고 확실히 다른데?
그쵸. 네. 시스킨이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맞아. 그게 되게 저도 뽀뽀를 만들면서 굉장히 아시다시피 저도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서 뽀뽀 뭘 알아? 나 모르는데 내가 뭘 알겠어. 뭐야 제가 막 되게 거기서도 네, 맞죠. 말 되게 많이 하고 아무 말 대잔치 하고 그랬는데 네. 이만큼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이거를 또 똑똑하게 해야 된다는 또 강박이 있는 거예요. 예술가로서 작업을 이거 작업이기 때문에 네. 내가 작업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뽀뽀로서 뽀뽀 퍼포먼스? 회원님이 이 회원님이라는 분이 여성 괴물의 그 중심 주축이 되시는 기획진인데 그분이 공연을 보시고 저한테 해주신 피드백이 딱 진짜 정확했어요. 그게 우리가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말이라서 여성으로서 페미니즘 운동을 하거나 그냥 여성으로서 살면서 우리에게 금지당했던 귀여움을 오히려 페미니스트라서 페미니스트라서 더 우리가 스스로 못하게 했던 스스로 즐기지 못하게 했던 귀여움에 대한 갈망이나 욕망을 대방출 이된 뽀뽀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되게 그게 목표였어요.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했고 맞아요.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네. 실은 이거를 제가 딱 시기가 딱 맞았던 게 지부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게 페미니즘 진짜 너무 피곤하고 다 피곤해. 근데 드래그 너무 좋고 그냥 정신 놓고 볼 거야 이러다가 네, 맞아. 나도 예쁘고 귀엽고 반짝거리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페미니즘을 하면서 막 강한 여성, 막 싸우는 여성, 막 그치? 까만 거 다 입고 막 레드립 막 화장하면 안 되거나 화장하면 엄청 세게 까만색 입술 발라야 되고 엄청 세게 하는 센 여성 이거를 막 동경을 하다가 근데 실은 저는 고백하자면 귀엽고 세일러문이 되고 싶었던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장래희망이 세일러문이었던 사람인데 그거를 하고 싶은데 페미니즘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다른 정신적 코르셋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걸 욕망하면 안 된다는. 맞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거를 뽀뽀를 만들 수 있게 해준 것도 결국은 페미니즘이고요. 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여성운동이고 나 여성으로서 나의 인권을 챙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쪽으로 결국에는 더 밀고 나가는 사회 정치적인 예술 활동이 되었네요. 지부장님은 어떤 걸 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정말 그냥 화장을 커버 메이크업 수준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퀸이 사샤 벨로어인데 이제 그런 거 커버 메이크업 정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진짜 평소에 안 하는 화장? 그날 쇼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12월 25일 날요? 그날 저는 단독 쇼는 없고 그냥 같이 하는 것 중에 하나 약간 작은 역할로 개 궁금하다. 지켜봐 주세요. 네. 지부장님의 첫 무대. 지켜봐달래. 첫 무대. 저는 좀 여기가 귀여움이면 저는 섹시함에 그러니까 진짜 그냥 그냥 다 벗어버릴 때 달려드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제가 또 기독맨이 집안에서 자랐어요. 네? 뭐라고요? 기독맨이 집안이요? 기독맨 집안. 기독교. 네, 기독인. 네, 기독교. 기독인. 순화했어. 성스럽게 자란 그 이력이 있어가지고 그 섹시함에 대한 그 억압이 되게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드래퀸이 된다면 그런 거를 진짜 그냥 난리를 한번 쳐보고 싶다. 진짜 그냥 다 벗고 왜냐면 저도 되게 멋있는데 막 현아가 막 엄청 야한 옷 입고 야한 춤 추는 게 사실 멋있는데 왜 그 여자애들끼리 있으면 왠지 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쟤는 왜 이렇게 싸 보이게 막 저러냐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억압해왔던 것을 한번 대방출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러니까 막 시도를 해본 적은 없고 그냥 저는 그냥 어떤 행사를 만들고 사람들을 좀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같이 좋아하는 거를 같이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전 지부장님이 지금 굉장히 그 토양을 비옥하게 다지고 시동을 되게 열심히 걸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기 자신의 그 화려하고 원대한 데뷔를 위하여 그 굉장히
아니야, 근데 생각해봐요. 그 지부장님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많은 드랙, 그, 패뷸러스한 드랙인들 사이에서 둘러싸고 있는지,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그들을 밟고 일어서기 위해서. 그래, 너네가 먼저 해라. 우리의 대왕이 되기 한번 위해서. 한번 해봐라. 하고 있어봐라. 왜냐면 제가 그 여성개물 준비하면서도 이제 쇼 하는 분들한테 되게 뭐라고 많이 했어요. 엄청 채찍질을 했어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예를 들어 막 뭐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이러면 안 된다고. 어머, 웬일이야? 근데 진짜 지랄이다. 지랄이야. 진짜 지랄이다. 약간 지랄을 해가지고 좋았대. 나한테 그런 거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너무 많은 원한을 살 것 같은 부담감이 약간 있죠. 아니요, 근데 그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크리틱이었고요. 그 이 사람이 보고 들은 게 많잖아요. 그 드랙 백과사전 같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서 그 문화 백과사전. 전 춤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움직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보고 싶어라. 근데 저거 잘 못하는데 그래서 아예 좀 춤을 더 배워가지고 좀 코치 같은 거 하고 싶구나.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고 싶고 제가 만약에 한다고 해도 약간 막 제가 다른 거를 잘 못하니까 표현력이나 뭐 립싱크를 잘하는 건 아니니까 좀 춤을 좀 잘 추고 싶다는 그 욕심 때문에 이번에 데뷔를 안 하기로 했죠. 춤을 조금 더 잘 추게 되면 데뷔하고 싶다. 너무 근데 너무 그렇게 미루면 그냥 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뭘 미루고 지랄이야. 뭐 언젠데. 우리 얘기를 들어봐. 제시카님이나 뽀뽀나 다 그냥 뭐 아장맨님은 그냥 타고난 춤꾼이었지만 그분은 그냥 막 그렇게 태어난 것 같은 사람이지만 제시카랑 저는 그 굉장히 두려움이 심했단 말이에요. 저 심지어 이거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그 댄스학원 등록하러 갔었어. 아 진짜? 나 그 정도로 나 되게 딱딱한 내가 너무 난리쳤니? 아니 일주일 전에도 아니고 전 지금 듣고 있는 게 약간 꿈결 같아요. 정말요? 부모님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막 너무 막 꿈결 같네요. 지부장님 크리틱하기 전에 그래? 네. 이때였나 아니면 립싱크 비디오 찍기 전에였나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좀 지내기는 했는데 좀 이런 애였거든요. 좀 한국에서 이게 많이 갇혀가지고 마인드박스에 갇혀가지고 춤은 잘 추는 애들은 추는 거고 노래는 잘하는 애들은 하는 거고 나는 그런 거 못해. 그거에 나 자신을 굉장히 가둬서 그 강목 같은 사람이 됐는데 결국 이거를 드랙은 진짜 에브리띵이잖아요. 다 해야 되잖아. 막 다 터트리고 막 진짜 난리 나고 막 바닥에 뒹구고 이런 거 나도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는데 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못하는 거. 라고 근데 내가 어떻게 하게 된 거야 도대체? 근데 이게 정말 무서웠어요. 가족 대면하는 것만큼 무서웠어요. 아니 처음에 그러니까 하게 된 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어떻게 실제로 하게 된 거예요? 약간 드래콘 갔다 온 게 좀 임포먼트가 되지 않았을까? 드래콘 갔다 온 것도 있고 일단 아이덴티티를 만들었잖아. 맞아. 그냥 일단 만들고. 일단 만들었어. 그냥 가면서 라자나 김치나 내가 만날 내 최애들한테 내가 누군지를 알려야 되는데 한국에서 온 이선민입니다라고 맞아. 뭔가 좀 임팩트가 더 얘는 누구 좀 이런 싶고 그래서 내가 드랙을 하고 갈 거고 그래서 귀여워. 친구들하고 분식집에서 이름 정하다가 맞아. 막 소주 떡볶이 김말이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다가 다 정하다가 그냥 뽀뽀하자. 뽀뽀가 좋다. 나는 우리 고양이 뽀뽀하는 걸 좋아하니까. 귀여워. 죄송합니다. 제가 또 감사합니다. 정신을 그래서 일단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 만들고 나니까 그냥 술술 풀렸어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게 설정.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숨겨왔던 나의 드림, 나의 꿈,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레이스와 프릴과 반짝거리고 홀로그램이고 모든 것을 그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게 실은 드래콘에 제가 김치가 이 팻배맨 에이시안 때 입었던 한복 드레스를 맞아. 좀 이렇게 요정화를 시켜가지고 제가 입었는데 치마를 만들고 저거를 주문하고 이래서 입고 갔는데 김치가 또 너무 좋아해 준 거예요. 한복 입고 온 애가 한 명도 없었거든. 한국에서 온 애도 없었을 거야 솔직히. 맞아. 그래서 뉴욕에 재민이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렇게 최애들을 만나고 뽕에 차가지고 막 왔는데 한대. 아니야 왔는데 내가 드래퀸으로 뭔가 무대에 서고 이런 거는 좀 내년이나 할까. 이게 9월달에 갔다 왔거든요. 빠르다. 9월달에 갔다 와서 그러니까 8월 뭐 2, 3주 동안 그걸 막 만들고. 빨리
잘하고 귀엽고 아니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호소님이 그 립싱크 비디오를 찍자고 제가 오자마자 맞아. 일주일 뒤인가 2주일 뒤인가 립싱크 비디오를 찍자고 막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맞아, 근데 맞아. 뭔가 제가 고민 엄청 했단 말이에요. 나는 춤도 못 추고 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나는 실은 드래곤 갔다 와서 저의 생긴 확고해진 저의 꿈은 김치님의 의상 제작자가 되는 재봉틀 요정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참나. 근데 아니야. 근데 호소님이 하자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걸 못하면 올해 안에는 정말 뭐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몰라 그냥 해. 맞아. 했는데 그거 하나 하고 나니까 다음에 여성괴물 들어왔지. 그러니까 지부장님도 그냥 해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완벽해야 된다 그러지 말고 네, 그냥 해요. 솔직히 님 크리틱 그렇게 막 세지 않았고 나는 그거 없었으면은 찰리도 큰일 났을 거고 제시카도 큰일 났을 거고 빨리 해요. 그래. 나도 큰일 났고 앞으로의 둘 다 계획이 어떻게 돼요? 저예요? 어떡하니 뭐 계획이 있나? 저는 실은 원래 오늘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다음에 내일만 바라보고 살 때도 있고 이번 주만 그리고 이번 달만 바라보고 살 때도 있는데 지금은 좀 상태가 좋아서 이번 달만 바라보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계획은 25일 날 공연 있고 큰일 났다. 25일 공연 있고 이제 새해가 되면은 그 서울드랙 그러니까 제가 자발적으로 이 노동길에 뛰어든 사람인데 이걸 너무 아무래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서울드랙에서도 뭐 하나요? 계속 이제 하려고요. 네. 1월 달부터 공연 또 있어? 공연도 하고 싶은데 그냥 이벤트? 그쵸. 이벤트는 뭐예요? 그냥 이벤트 계속 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계속 하고 싶고 그다음에 공연도 좀 하고 싶어요. 공연 좀 하세요. 근데 공연도 재밌지만 저는 그 서울드랙이 호스트한 이벤트들 중에 막 그 인형 얼굴을 지우고 드랙 얼굴을 그려준다든지 그때 처음 만났지. 로컬 퀸들이 와서 그 화장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데이타임 드랙 이벤트를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쿠샤님도 그랬는데 이거는 쿠샤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게 너무 좋다고 저희가 언제 이렇게 대낮에 드랙을 하고 이런 이벤트에 참여하겠냐 이런 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긴 그건 관객보다 확실히 드랙하는 분들의 맞아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잠깐이라도 이룰 수 있는 그런 맞아. 좋은 이벤트 같이 들리네요. 쿠샤가 그렇게 얘기해 줄 때마다 너무 다시 힘이 나는 것 같아. 우리 영상 있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죠? 아직 못 봅니다. 뭐야? 저희 유튜브 채널이 서울드랙 퀴퍼 영상 이후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방송으로 나가니까 조금 홍보를 하자면 실은 저희가 되게 벅차요. 할 게 되게 많아. 삶도 힘들고 이 사람 사랑도 해야 되고 저는 학원도 다녀야 되고 지금 그 재봉틀 돌리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벅차서 그래서 뭐 굉장히 미루고 있다. 그래서 영상 못 올라온다. 영상 해주는 분들이 정말로 진짜 절실하고 우리는 근데 돈을 줄 수 없으니까 그 레이버 오브 러브를 혹시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영상과 소셜 미디어와 뭐 여러 가지 인력과 드랙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사실 구합니다. 지금 약간 인력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연결은 돼 있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확 끌어가려면은 어쨌든 제가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약간 덮어놓고 있는 게 있죠. 왜냐면 저번에 허차밍님이랑 같이 영상 찍었을 때 그때도 찍어놨고 같이 콜라보 할 때마다 저희 거 다 찍어놨는데 아직 편집을 거의 막 구성한 맨날 쓰다가 망하고 이래가지고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걸 혼자 하니까 그렇지. 그거 좀 그렇죠. 또 제가 그냥 일단 하면 되는데 일단 하는 게 잘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좀 이게 우리 좀 그때 옛날에 방송했던 것처럼 그쵸. 뭔 얘기인지 알아. 그쵸. 그러니까 일단 해가지고 망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좀 준비가 안 됐을 때 뭘 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성향이 있어서 결국 못하죠. 약간 그런 것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데 애초에 일이 너무 많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고 맞아. 우리 시간과 체력과 다 정해져 있고 맞아요. 저 귀여웠나요? 어디서 귀여웠지? 그러니까 다들 막 뭔가 할 게 있고 막 뭔가 계획이 있고 맞아. 그러니까 너무 그 드랙 컬처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게이 나이트 라이프? 그러니까 클럽 컬처 같은 거에 좀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 막
그런 거 공연 때 되게 쫄렸단 말이에요. 왜냐면 게이클럽 원래 나를 환영하는 곳이 아니고 사실 막 지금도 뭐 게이클럽 같은 데서 여자들 돈 되게 많이 받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되게 좀 쫄리고 막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그냥 그런 거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어떤 젠더나 뭐 성적 지향성에 상관없이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사 같은 걸 좀 만들고 싶다? 그런 낮 시간에 그렇게 문화를 만드는 거 되게 엄청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드랙이라는 게 우리가 만들고 싶은 드랙 문화는 그 나이트 라이프에서 시작했지만 말했듯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화장, 메이크업도 있고 패션도 맞아. 있고 노래를 부르고 듣고 립싱크하고 춤추고 굉장히 많은 그 예술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퍼포먼스만 즐기기에는 맞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실은. 관객한테는 좋은 건데. 네, 미안합니다. 그게 제일 재밌긴 한데. 네. 그래서 쿠시아가 그때 얘기했던 게 막 우리나라는 특히 너무 드래기 쇼? 그러니까 그 중에서 립싱크 쇼에만 좀 국한이 돼 맞아요.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그냥 오늘 내가 이렇게 드랙을 하고 어디에 나가거나 그냥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약간 그런 다양성이 거의 없이 그냥 퍼포먼스 립싱크 퍼포먼스 하는 걸로만 좀 한정이 돼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조금 게이 컬처에 국한돼 있고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를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되게 여러 가지가 특히 인권운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페미니즘도 그렇고 퀴어 인권운동도 그런데 드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드랙의 제일 그 코어한 부분이 일단 들어온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 한국이 그렇게 좀 늦게 와서 정말 좋은 점은 저한테 있어서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만들면 되는 건데 맞아. 뭔가 이제 뭐 뿌리 깊이 막 이렇게 뭔가 잡힌 게 있으면 그거를 막 다시 해체하고 우리가 막 다시 스스로 가르쳐야 되고 막 이런 짓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으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만들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페미니즘이 먼저 들어왔단 말이에요. 페미니즘이 더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미니즘 하고 그 성소수자 운동하고 스카를 하면서 거기다가 그 드랙이랑 같이 놀 수도 있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그냥 최고로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바라는 거는 그냥 놀이가 됐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놀이. 그치? 예술. 그렇게 됐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재밌었으면 좋겠고 네. 재미의 영역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죠. 그래서 일처럼 느껴지는 걸 좀 경계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피곤하면 안 하고 안 할 수 있는 30분에 끝인가요? 아니 원래는 더 해도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체력이 딸리면 제가 아침부터 활동했거든요. 이런. 네. 실은 저도. 네. 그러니까 근데 더 할 얘기 혹시 홍보할 거나? 홍보할 거 뭐 있나? 그래 다 했죠. 우리 계획을 다 털어놔 보자. 뭐 하고 싶나요? 지부장님. 일단 좀 썰을 풀자. 멤버들을 좀 이제 체계화를 하고 싶죠. 좀 단체화라고 해야 되나? 잠깐만. 네. 우리 그러면 슬슬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앞으로의 그 뭐 지부장님이나 뽀뽀님이나 그 계획 아까 얘기하긴 했지. 근데 더 구체적인 뭐 사람 인원 모집이라거나 인원 감축이라거나 뭐 그런 거 있나요? 저희 좀 단체화를 조금 하고 싶어요. 지금은 뭐 서울드랙 어떻게 하나요? 막 이런 그런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제가 부탁하면은 해주고 이거 하실래요 이러면은 붙어가지고 TF처럼 그때. 이렇게 딱 프로젝트 팀이 생기는데 좀 멤버십 카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거나 그 다음에 뭐 대가로 뭐 노동을 해주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딱 그 멤버들을 좀 만드는 그런 체계화 작업을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밀어놨던 유튜브 영상 편집해가지고 이제 그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것도 자체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것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뽀뽀님은? 저는 데뷔도 하고 싶고. 맞아. 그래 데뷔도 해야지. 진짜 좀. 네. 그 좀 정기적으로 열리는 좀 가벼운 드랙 이벤트나 그 정모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왜냐면 이렇게 힘들고 그럴 때는 그냥 모여가지고 최애 얘기하는 것만으로 좀 힐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샤를 한국에 데려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걸로 행복해지잖아, 그치?
그래서 맞아 드랙 여러 가지 뭐 재밌고 어쩌고 저쩌고 있지만 약간 테라피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모여가지고 같이 막 화장하고 낄낄대고 했을 때 그냥 좀 좋은 게 있죠. 그런. 그래서 멤버십을 저는 꼭 밀고 싶고 제가 스스로 그 서울드랙 그에 뭔가 자리로 제가 임명을 했는데 스스로 뭔가 그 진짜 저도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메인 취미로 하고 하면서 좀 더 이거가 더 커지고 좀 더 이렇게 기반이 잡히고 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우리가 다 같이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녹음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매우 성공적이었고요. 오늘 어떠셨어요? 아무튼 그 녹음하시고 소감 한 마디씩. 그냥 좋다. 뭐 그냥 예, 뭐 우리 평소에 얘기하는 거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 맞아. 다행이네. 예. 네, 그럼 다행이에요. 네. 저희 놀면서 이런 얘기예요. 아니, 이번 화는 어쨌든 지간에 매우 저는 성공적인 녹음이었고요. 두 분 만나뵐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팬이에요. 어머나. 그리고 지부장님도 빨리 데뷔하시길. 네, 저는 뭐 이미 저희 사장님이시고. 옛날에 내가 지부장님 봤어 막 이런 거 막 말하고 다니는 그런. 맞아, 네 데뷔를 네. 봐주신 분이시네요, 리타님. 네. 와, 너무 좋아요. 데뷔. 감사합니다. 방송해라. 네. 재밌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큐어 방송 80 아마 7화이고요. 지부장님과 뽀뽀님과 함께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